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토익을 책임질 종로 YBM 끝장 토익 RC 박진영 강사입니다. 신토익으로 바뀌면서 시중에 많은 교재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토익 출제 기간인 ETS가 독점 제공하는 이 공식 입문서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토익이 처음이신 초급자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전에 토익 공부를 해본 적은 있지만 흐지부지 끝나셨다가 이제 다시 도전하는 심정으로 이 영상을 아마 키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굉장히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이 토익 공부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열정만 가지고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두들 준비되셨죠? 그럼 본격적으로 토익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배울 것은요, 초보자를 위한 기초 문법과 독해 전략입니다. 교재 모두들 피셨죠? 자, 그럼 어떤 것들을 배울 거냐면요, 한번 볼까요? 품사, 문장 형식, 구화절, 문장의 구성 요소, 직독, 직획, 패러프레이징까지 저희가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워볼 건데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지 앞으로 저랑 약 20강 동안 토익을 차곡차곡 잘 쌓아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할 게 바로 뭐냐면요. 팔품사. 한 번쯤은 거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저희가 맨날 문제집 사서 피면 이게 팔품사 쪽까지만 열심히 필기하다가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대충은 아마 알고 계시는데 좀 머릿속으로 이렇게 꼬여있겠죠. 팔품사를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뭔지 잘 모르겠고 내가 팔품사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팔품사를 다시 한번 이제 핵심을 집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팔품사 중에서 조금 이제 정확하게 하나 알고 있는 건 있지 않나요? 어떤 건 아세요? 그죠? 감탄사는 조금 아실 거예요. 막 Oh my gosh, oops 막 이럴 때 쓰는 감탄사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지만 토익은 아쉽게 잘 나오진 않죠. 저희가 감탄사를 뺀 나머지 7개의 품사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만 보면 조금 벌써부터 답답하죠. 너무 글자가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앞으로 진도 나갈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명사 배우고요. 그 다다음 시간에 대명사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품사를 다 집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사는요, 이름 명자에서 온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한번 둘러보실까요? 그 주변에 둘러보셨을 때 보이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바로 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 은행, 나무 이런 걸 영어로 말하는 걸 바로 명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는 여기 대자 보이죠? 조금 전에 배웠던 명사를 대신하는 것을 바로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요, 동자에서부터 느껴지죠. 뭔가 사람이나 어떤 것들의 동작 이런 것들을 바로 동사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다 다자로 끝난 것이 동사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라는 것이 있는데 형용사부터 약간 동공이 약간 흔들리시면서 형용사 막 이렇게 하시는데 형용사도 굉장히 쉽습니다. 형용사는요 혼자 알면 안 되고 아까 전에 배웠던 명사랑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명사를 바로 꾸며주는 걸 저희가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약간 니은으로 끝난 것들이에요. 뭐 젊은, 착한, 매력적인 이런 것들이 바로 형용사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부사인데요. 부사는 이름에 또 부자 들어간 거 보이시죠? 약간 부가적으로 들어간 걸 저희가 부사라고 합니다. 굳이 문장 내에 안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부사가 들어간다면 부가적으로 꾸며줘서 문장에 조금 풍부한 역할을 한다.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 하게, 뭐뭐로 끝나는 아이인데 제가 이따가 부사는 별명을 좀 지어드려요. 꼽사리 부사라고 해서 굳이 필요 없는 데도 들어간다라고 알려드리는데 그게 부사의 성격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 접속사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전치사는 이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저 전자가 한자로 그 앞 전이고 치는 위치할 때 그 치자라서 무언가 앞에 위치한 사다라는 것인데 누구 앞에 위치를 할까요? 바로 주인공인 명사, 명사 앞에 위치한 걸 저희가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치사는 항상 명사랑 같이 나와서 앞자만 따서 전명구라고도 제가 부르는데요.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이렇게 덩어리째로 묶고 해석은 항상 뒤에서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y bus라고 하면 버스에 의해서, at noon, 오후에, in Korea, 한국 안에서 이런 식으로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서 뭔가 수식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치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접속사가 남았는데요. 접속사는 이름에서 그냥 느껴지듯이 무언가를 접속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전에 배웠던 명사 두 개를 접속할 수도 있겠죠. You and I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접속하는 역할의 접속사까지 다 알게 되신다면 우리가 팔품사를 쭉 한번 훑어본 게 되겠죠. 자, 근데 팔품사는 이제 알긴 알았어요. 근데 팔품사를 도대체 왜 공부하는 건지. 왜냐면 저희 영어로 문장 만들려고 팔품사 공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어 문장을 만들러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문장에는요, 총 몇 형식이 있을까요? 한 번씩 좀 들어보셨죠? 영어에는 총 5형식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토익 공부하기 전에 5형식을 또 한번 쭉 훑을 건데요. 자, 제일 먼저 1형식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형식은요, 되게 짧은 걸 1형식이라고 하는데 주어와 동사로만 구성된 것을 저희가 1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주어는 어떤 거죠? 그냥 은는이가 들어가는 게 주어고요. 동사는 동작이 들어가는 게 동사라서 지금처럼 그녀는 노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제는 1형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동까지만 나오는 게 1형식. 그런데 뒤를 보니까 뭐가 붙어 있기는 하죠. 근데 놀라지 마세요. 품사를 적용시켜 보자면 이거는 아까 제가 부가적으로 들어갔다 부사라고 알려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꼽사리 부사는 사실은 없애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와 동사로만 구성이 된 게 바로 이제 1형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아까 품사는요. 팔품사 중에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가고요. 동사 자리에는 똑같이 동사가 들어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동 1형식 끝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저희 이제 2형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형식은 어떻게 생긴 게 2형식이냐면요. 주어, 동사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끝에 뭐가 붙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보어라는 아이가 붙었습니다. 근데 보어는 뭐냐면요. 주어를 보충해주는 아이를 바로 보어라고 부르는데 그냥 아무 동사 뒤에나 보어가 붙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다 2형식 동사라고 써드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 동사를 먼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be, become, look 이런 동사들을 2형식 동사라고 해서요. 저 2형식 동사 뒤에는 보어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쓰면 문장이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루시는 되었다. 이러고 끝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루시가 무엇이 되었는지 루시를 보충해줄 말이 그 다음에 필요한데 그 동사 뒤에 오는 걸 바로 보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루시는 became a teacher. 선생님이 되었다. 루시가 선생님인 거 맞죠? 그래서 여기 뒤에 항상 보어를 써주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보어 자리에는요. 저희가 배웠던 그 팔품사 중에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도 역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 자동차는 보인다. 까지만 하고 끝날 순 없죠. 그럼 자동차가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써서 표현을 해줄 건데요. The car looks expensive 라고 하면 자동차는 비싸 보입니다. 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동에서 끝나지 않고 보어까지 온 게 바로 이 형식이다 라고 머릿속에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주동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머릿속에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 동사로 많이 들어가는 이다라는 뜻의 비동사, 되다라는 뜻의 become 동사, 뭐뭐처럼 보이다의 look까지도 꼭 암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번에는 3형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형식은요. 주동까지는 역시 똑같은데 이제 보어가 아니라 누가 나왔죠?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목적어.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앞자마자 한번 읽어볼까요? 주동목. 읽으셨죠?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은는이가 다 뭐를 이라고 이렇게 딱 쓰는 거고요. 제가 양쪽에는 주로 앞으로 이렇게 네모 표시를 많이 할 건데요. 요 네모 자리에 바로 이름을 가진 명사나 대명사들이 들어가고 중간에는 딱 동작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wants some tea라고 하면 그는 원합니다. 차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형식은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나는 좋아합니다. 영어를. 까지 해볼까요? 사실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같이 공부하려면 영어를 좋아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I like English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 3형식이다 라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번엔 4형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형식은 아까 3형식보다 훨씬 길어졌죠? 이번에는 주동, 목적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적어랑 어떤 목적어 있죠?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이렇게 두 가지의 목적어를 붙은 걸 저희가 바로 사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목적어에서요. 아까 삼형식과 비슷하게 을을 자로 들어가는 직접 목적어는 저희가 뒤에다 쓰시면 좋겠고요. 그 앞에는요. 누구에게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간접 목적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쓰는 사형식 문장도요. 아무 동사 뒤에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사형식 동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형식 동사를 지금부터 외울 건데 give 보자마자 제가 여러분들 영작 하나 이제 부탁드립니다. 되게 이제 쉬운 내용들인데 이제 미국 거지들이 주로 하는 말이긴 해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에게 돈을 줘. 나에게 돈을 줘. 명령문이니까 주어는 빼고 어떻게 하시면 되죠? 그저 나도 모르게 알지 않나요? Give me the money. 이런 게 바로 사형식 동사거든요. 그래서 주다, 나에게 돈을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맞추는 걸 갖다가 사형식이라고 하고요. 몇 개 더 해볼까요? 나에게 돈을 보내줘는 영어로 뭐겠어요? Send me the money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나에게 돈을 보여줘 그러면요? Show me the mone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사형식 문장이다라고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사물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그럼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은요. 이제 명령물 말고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까지 써서 탐은 주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에게 선물을까지 해서 간목, 직목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벌써 사형식까지 했어요. 그럼 대망의 5형식만 이제 남아있거든요. 자, 5형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형식도 역시 길죠. 근데 이번에는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다른 목적어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4형식과는 모양이 완전 다르고요. 오히려 보면 주동, 목까지는 3형식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목적어 뒤에 누가 붙냐면요. 목적격 보어라는 아이가 붙습니다. 근데 좀 생소하긴 한데 여러분 보어는 아까 본 적 있지 않아요? 그저 보어는 이 형식에서 아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주어를 보충하기 때문에 보어라고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목적격 보어기 때문에 누구를 보충해 주겠어요? 그렇죠. 목적어를 보충해 주겠죠. 이게 바로 5형식 문장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조는 알아도요. 구조만 알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응용을 못 하십니다. 5형식 동사를 또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럼 5형식 동사들이 많기는 한데 그중에서 제가 딱 2개를 뽑았어요. 이건 별표 치고 좀 저희가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ake라는 동사가 또 이제 5형식 동사인데요. 단순히 make를 3형식 동사처럼 만들다 이러고 끝나지 마시고요. 이제 make 뒤에 먼저 목적어를 써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까지 이어서서 목적격 보호로 만들다. 뭐를 뭐로 만들다까지 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요. 이 예문 볼게요. You make me happy까지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바로 5형식 문장이에요. 자, happy를 가리고 보면 여기까지는 3형식이랑 똑같죠. 너는 나를 만든다. 근데 너는 나를 만든다가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드는지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그 보호 자리에 또 형용사를 또 한번 쓰시면 되겠습니다. So you make me happy라고 하면 나를 행복한 상태로 만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make 다음엔 이렇게 명사, 형용사를 연달아 써서 5형식을 구성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약간 패러디 해볼까요, 여러분들? 친구가 너무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너 정말 나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You make me crazy.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나를 화나게 만들었으면 You make me angry.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 하지만 친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잘 낫겠죠. You make me happy. 이런 것들 문장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ind도 한번 가볼게요. find는 특히 별표 꼭 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등장할 동사인데요. find의 뜻을 뭘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발견하다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뜻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발견하다를 넘어서 뭐를 뭐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다, 생각하다라는 뜻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뭐를 알고 있다, 생각하다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럼 밑에 예문 볼까요? They found the girl까지만 쓰면 3형식이에요. 그들은 찾았습니다, 소녀를.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짜잔, 목적격 보호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소녀가 정직하다고.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간 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find라는 동사 뒤에도 목적어 자리에 명사,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써서 이렇게 5형식 문장을 많이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굳히게 들어가죠. 예문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소녀가 있었는데 처음엔 몰랐는데 되게 귀여운 걸 나중에 발견해서 그 소녀 되게 귀엽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되죠? I found the girl
cut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를 뭐로 생각하다 find까지도 확실히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형식이 좀 복잡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정리를 좀 개인적으로 해주시면서 완벽하게 익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형식까지는 배웠고요. 또 저희가 하나 추가로 배울 게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구, 절. 이런 아이들을 배울 건데요. 살면서 한 번씩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구라는 말. 근데 구라는 말은요. 단어랑 단어랑 합친 그 덩어리를 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글구, 문구 이런 말도 좀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합친 게 구인데 그중에 되게 많은 구들이 있어요. 뭐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되게 많은데 그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가 있거든요. 제 별명이기도 한데 저희가 아까 배웠던 팔품사 전치사랑 명사 요 단어 두 개를 합친 것을 저희가 앞자만 따서 명, 덩어리다, 구까지 말해서 전명구라고 많이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캐릭터도 나온 거 보이시죠? 제가 실강할 때 우리 수강생들이 저 전명구쌤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제가 하도 전명구를 많이 말해서. 근데 전명구는 토익 문장에서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좋겠고요. 해석은 뒤에서부터 하시면 돼요. About the chat, about the book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해석은 책에 대해서. 그다음에 at the museum 이라면 이것도 뒤에서부터 박물관에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럼 구에서 업그레이드 된 아이를 찾아볼 건데 그 아이가 바로 절이라는 아이입니다. 절은요. 주어, 동사 이렇게 좀 문장을 갖춘 걸 갖다가 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이제 교재에 있는 예문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좀 문장이 길죠? 근데 여기 첫 번째 나온 주어, 동사 즉 명사랑 동사의 한 덩어리를 바로 절이라고 하는데 가장 주축에 있다, 주인공인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주절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주절. 그래서 모든 문장은 주절이 하나씩 꼭 있죠. 그 다음에 뒤에를 보니까 또 when이라는 때라는 뜻의 이제는 접속사가 들어가고요. 접속사 다음에 또다시 주어 동사, 절이 붙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저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문장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접속사 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재에 있는 이 예문은 주절과 접속사 절의 조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해석은 일단 앞에서부터 몇 명의 고객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까지는 잘 하시고 앞으로 접속사절이 이렇게 보이면 역시 해석은 뒤에서부터 이제 끌어오셔서 당신이 나가 있을 때 이렇게 끌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구랑 절까지도 배워봤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토익 시험 문제를 푸는데 이제 준비 단계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좀 떨리는 마음으로 ETS 진짜 실전 문제를 한번 맛을 볼까요? 이렇게 생긴 게 바로 토익 문제인데요. RC에서는 파트가 파트 5, 6, 7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파트 5, 30문제짜리 이제는 파트인데요. 자, 요거를 푸셔야 돼요. 어떻게 풀까요? 앞으로 시험장 가면. 자, 시험장 가서 이제는 연필을 들고 Most Government and Commercial 이러고 있으면 벌써 약간 삐걱됩니다. 왜냐하면 토익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시험이에요. 특히 RC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신속 정확하게 푸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문제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면 제일 먼저 앞을 보는 게 아니라 A, B, C, D 보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A, B, C, D 보기겠죠? 자, 그럼 보기를 먼저 보시고 보셨어요? 근데 또 이젠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면 내가 아는 단어가 없어. 막 덜덜 떨리고 막 입이 바싹 마르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보기를 먼저 보시고 제일 먼저 판단할 것은 내가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일단 보기가 비슷하게 구성이 돼 있냐 아니면 완전 다르게 구성이 돼 있냐 이거를 일단 판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보기가 비슷한 것을 저희가 바로 문법 문제라고 불러요. 근데 그 문법 문제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배우게 될 품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뜻을 몰라도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법을 조금 싫어하시는데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나 둘씩 배워갈수록 문법이 너무 좋다, 너무 재밌다, 쉽다 이렇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기가 다르면 어휘 문제라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해보고 이제 판별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문법 품사 문제 있을 때는요, 구제 해석을 잘 안 하셔도요, 빈칸 앞뒤만 명확하게 보고 구조를 나눌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빈칸 앞을 보셨는데 지금 저 아이가 누굴까요? 저 아이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아까부터 말했던 전치사입니다. 어디 안에서란 전치사인데 제가 아까 전치사 뒤는 누구 쓰기로 했죠? 명구 쓰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전치사 다음에 여기 이렇게 명사를 쓰면 되겠고 뒤엔 또 다른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는 뜻은 정확하게 몰라도 바로 명사 자리입니다. 팔품사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명사 자리. 자, 그럼 지금부터 명사를 고를 건데요. 자, 명사가 누굴까요? 아직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명사를 배울 거긴 하거든요. 자, 근데 미리 조금 제가 알려드리자면 명사는 맨 끝에 꼬리 단어가
on스로 끝난 게 바로 명사입니다. 그럼 빨리 찾아볼까요? 이 중에 on스로 끝난 게 뭐가 있죠? 그죠? 정답은 B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on스로 끝나는 명사, 뭐 performance라든지 observance라든지 이런 단어를 앞으로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법 문제, 품사 문제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런 파트 5 문제를 30문제 다 풀고 나면 그 다음엔 여러분들 독해 문제가 있거든요. 나머지 문제들이 다 독해입니다. 70문제가. 그럼 그때 독해는 파트 6, 7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독해를 잘 하시려면 앞으로 직독직해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영어랑 한국말은 반대라서 원래 순서가 이렇게 영어가 이쁘게 앞에서부터 되지는 않지만요.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시험장에서는 딱딱 나눠서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제가 또 교재에 있는 여러 가지 예문 중에 하나의 예문을 뽑아왔는데요. 자, 이거 맨 처음에 보시면 까만색은 글자요, 하얀색은 그냥 칠판인데요, 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짜잔 보는 눈을 이렇게 이제는 여러분들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한 주절을 이제 나눠놨고요. 나머지는 다 수식어구예요. 그리고 해석하실 때는 앞에서부터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보냈습니다. 링크를. 까지가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링크를 보냈구나. 이거 이제는 중심 내용을 갖다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수식어구인데 지금도 전명구 두 개의 수식어가 붙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 별명이 전명구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명구는 사실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좋기는 한데 이것도 빨리 끌어와서 온라인 서베이 설문조사로 가는 그 링크를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도 about이 대해석이긴 하지만 뒤에서부터 보셔야 되니까 우리의 진행 중인 이벤트와 교육적인 서비스들에 대한 이렇게 여러분들 딱딱 나눠서 앞에서부터 이해하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직독직해 연습도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 paraphrasing이라는 단어예요. paraphrasing은 뭐냐면 여러분 토익에서 독해 문제에 나올 때 이제 지문에 있는 그 문장이 보기에서 좀 바뀌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paraphras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문을 가지고 온 걸 보시면요. 여기는 vote라는 단어를 썼는데 밑에는 elect라는 좀 단어로 바꿔 쓰면서 똑같은 뜻이긴 하지만 다른 문장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paraphrasing 하는 연습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또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팔품사부터 시작해서 paraphrasing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토익 공부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워밍업 단계로 한번 지나쳐 왔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복습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명사 진행을 할 거니까 저희 이 영상만 보지 마시고 저희가 약 20강까지 모두 다 완강을 하도록 그걸 목표로 하시고 여러분들 열정 가지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